인간의 어떤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한 사건이라서 요때랑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키티호크 순간이다. 중국의 이제 즈프라는 데서 만든 AI를 썼거든요. 이걸 쓴 이유는 오픈 AI가 허깅페이스라는 AI 개발자들의 어떤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SNS 같은 공간인데 서로 이제 코드도 공유하고 AI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오픈 AI의 GPT 모델들이 인간의 어떤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한 사건이라서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익스플로이tim이라는 테스트명이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깃발 빼앗기라 그래서 캡처 더 플래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깃발 빼앗기라는 그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실제로 네가 이 시스템을 한번 해킹을 해봐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보안 영역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네가 가져와 봐라.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실제로 외부 기관에 해킹 피해가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연결도 기본적으로 끊고 또 내부망에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그 어떤 상자 안에다가 가둬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샌드박스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뚫고 나간 거예요. 뚫고 나가서 실제로 외부 인터넷 접속을 해서 허깅페이스를 해킹을 한 거죠. 이 MS에서 좀 이렇게 이 사람 직함이 좀 재밌는데 데이터 카우보이라는 직책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출신이라서 이제 람 샹카르 시바 쿠마르라는 좀 긴 이름을 가진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GPT 모델의 해킹 사건을 우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에 발명을 했을 때 미국의 키티호크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키티호크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요때랑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키티호크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티호크에서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을 했을 때 그 비행기가 난 시간이 한 12초인가 뭐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라이트 형제가 그거를 지역 신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했다라고 이제 뭐 보도자료를 뿌렸든지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문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30초도 안 되는 비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처럼 AI 해킹도 얼마 안 지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이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8월 18일인데 오늘 챗GPT 문제가 된 모델의 개발을 좀 늦추겠다. 한 2주 동안 개발을 중단하고 감시 체계도 좀 발전을 시키고 의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때 사실은 지금 AI 개발사들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무작정 개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고 AI 시스템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킬 스위치법이라는 법이 현재 발의가 됐거든요. 그 AI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틀린 얘기다. 라고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요번에 오픈 AI는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2주간 늦추기도 하고 그거 이외에도 AI 업계에서 나오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 맞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요번에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 GPT가 해킹을 했는데 이게 이 해킹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고 분석하는 거를 중국의 이제 즈프라는 데서 만든 AI를 썼거든요. 이걸 쓴 이유는 폐쇄형 AI들한테 이거를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이거는 사이버 보안 관련이어서 이게 해킹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깅페이스는 이미 해킹을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해킹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쓰는 것인데도 이거는 이제 안전장치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이제 오픈소스 AI를 해서 했더니 얘네들은 잘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건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중국의 오픈소스 AI들은 개방형 AI들은
해킹을 하는데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안전장치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안전장치가 우리가 흔히 먼저 생각하게 되는 챗GPT나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장치가 약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북한의 해커라든지 뭐 이런 해킹을 하는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이런 AI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AI들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하고 얘들이 사실은 이렇게 높은 성능을 발휘한 것도 챗GPT라든지 우리의 미국의 이 폐쇄형 AI들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높은 성능을 만든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미국의 주장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거 아니야. 오픈소스에서도 미국이 제일 잘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중국한테 꺾이지 않고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목소리가 큰 실리콘밸리 스피커들은 오픈소스도 개발을 해야 된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향후에 이제 오픈소스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오픈소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돼 있더라도 그걸 자기들이 이제 가중치나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